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이제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언론을 통해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럽게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할 텐데, 이는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에 대한 신뢰도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전투기가 또다시 추락 사고를 일으키며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한국산 KF-21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KF-21 보라매는 시제기 조립을 마무리할 당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큰 난제였다. 초기에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지만 계약 갈등으로 독자 개발을 선택했다. 실무자들은 밤낮 없이 모의 실험과 알고리즘을 점검하며 노력했다. 그렇게 탄생한 국산 소프트웨어는 KF-21의 뛰어난 기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이 됐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프랑스산 라팔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반면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재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과 기술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라팔의 2,800억 원 가격에 비해 KF-21이 경제적이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프랑스 전투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5일 AFP 통신은 프랑스 알파제트 2대가 훈련 중 충돌해 추락했다고 전했다. 사고는 프랑스 동부 생디지 공군 기지 근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훈련 중 충돌은 충격을 주며 신뢰도에 의문을 낳았다. 알파제트는 1970년대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한 훈련기다. 현재 프랑스 공군은 이를 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며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에도 활용했다. 프랑스 전투기는 잦은 사고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8월 라팔 2대가 충돌해 추락했고 2009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반복된 사고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프랑스산 전투기에 회의적이다. 대신 한국산 KF-21과 FA-50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는 12년간 무사고를 자랑한다. FA-50은 이런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웠다. 특히 이집트는 프랑스 알파제트 40대를 보유 중이다. 이번 사고로 FA-50 도입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집트는 강력한 공군력을 자랑하며 F-16 240대와 라팔 54대를 운용한다. 하지만 훈련기와 초급 전투기 부족으로 조종사 양성이 취약하다. F-16 중 50대와 미그-29 6대가 전환 훈련용으로 쓰인다. 구형 K-8 훈련기 120대는 전술 교육이 불가능해 한계가 명확하다. 이집트는 FA-50으로 이 공백을 메우려 한다. 2022년 피라미드 상공에서 블랙 이글스의 공중 비행이 이집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FA-50은 F-16과 호환성이 뛰어나 폴란드도 선택했다. 이집트는 알파제트와 K-8을 대체하며 경공격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집트와 KAI는 공동 생산과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FA-50이 이집트에서 조립되면 아프리카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AI는 2012년 페루에 T-50 20대를 수출하며 조립을 맡겼다. 이집트도 구형 미라주 전투기 교체로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FA-50 도입 후 KF-21까지 패키지 구매를 검토 중이다. KAI는 FA-50 고객을 KF-21 잠재 수요국으로 보고 있다. KF-21에 대한 해외 관심이 커지며 수요가 급증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예산 부담으로 라팔 대신 KF-21을 선호한다. 라팔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너무 높다. 인도네시아는 42대를 위해 81억 달러, 약 10조 원을 책정하며 부담을 느꼈다. KF-21은 1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되며 경쟁력이 높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KF-21을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KF-21의 저렴한 가격은 T-50과 FA-50 개발 경험 덕분이다. 부품 표준화와 국산화로 기술료 부담을 줄인 점이 주요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임에도 라팔과 병행 구매를 추진했다. 이는 중복 투자로 자국 내 비판을 낳으며 KF-21 제조명으로 이어졌다. 조나 자카르타 언론은 라팔 한 대 값으로 KF-21 세대 가능이라며 강조했다. KF-21의 기술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도 라팔 가격 문제로 KF-21로 눈을 돌렸다.
동남아 국가들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며 한국산을 주목한다. KF-21은 블록별 업그레이드로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공대공 임무에서 시작해 공대지와 공대함 능력을 추가한다. 국산 미사일 개발로 일정이 단축되고 있다.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염두에 두며 미래 가치를 키우고 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에도 관심을 보인다. 현지 매체는 천무 수출과 기술 이전 협상을 보도했다. 이집트는 K9 2조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무기를 신뢰한다. K10, K11 장갑차까지 도입하며 협력이 깊어졌다. 사격 지휘 체계도 한국산으로 맞췄다. 이집트 안보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며 만족도가 높아졌다. 천무 도입 시 이집트는 한국 포병 무기로 도배된다. 실전 성공 시 아프리카와 중동 홍보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집트의 다연장 로켓은 구형 BM-21과 M-70으로 노후화됐다. 천무는 현대전장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해를 위협하는 후티 반군으로 이집트는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수에즈 운하 수입이 60% 감소하며 6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천무는 사막 지형에서 입증된 성능을 자랑한다. 사우디와 UAE에서 실전 활용으로 신뢰를 얻었다. 후티 반군 상대로 사우디가 천무를 투입했다. 실전 경험은 천무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FA-50도 필리핀에서 반군 소탕 작전으로 성과를 냈다. 높은 명중률과 야간 폭격 성공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천무의 230mm 로켓은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한다. 불발률 0.1%로 미국을 압도하는 품질을 자랑한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2000번 충격 시험을 거쳤다. 3600회 회전 시험도 통과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천무는 해상 표적 타격 능력도 갖췄다. 미국 하이마스와 달리 훈련에서 해상 목표를 명중시켰다. 수출용 CTMT 로켓은 160km 사거리를 제공한다. 적외선 탐지기로 후티 반군 자폭선을 제압할 잠재력이 있다. 이집트는 천무로 포병 화력을 강화하려 한다. 한국 지휘체계 도입으로 작전 효율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KF-21과 FA-50은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주목받는다. 라팔과 유로파이터에 비해 경제성과 유연성이 강점이다. 인도는 라팔 추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 KF-21 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KF-21은 서방 무기와 한국형 무장을 통합한다. 운영 유연성이 동남아 국가들의 입맛에 맞는 이유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원으로 한국과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라팔 계약 후 KF-21 위 가치를 재발견했다. KF-21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전망이다. K방산은 실전 경험과 경제성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이집트의 K9과 천무사랑은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중동과 아프리카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F-21은 개발 중에도 1억 달러 미만으로 평가받는다. 라팔의 3분의 1 가격으로 동급 성능을 제공한다. FA-50은 이집트에서 F-16 훈련기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동 생산으로 아프리카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천무는 후티 반군 제압으로 실전 입증을 마쳤다. 이집트 도입 시 홍해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KF-21과 FA-50은 한국 방산의 쌍두마차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K방산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